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이순호 전문가를 모시고 쭉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로토닌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 세로토닌을 찾아서 일상의 행복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울림 토론 잠자는 교실을 깨우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저도 읽어봤지만 그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독서 코칭을 하다 보니까요, 저에게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토론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서양의 디베이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디베이트의 교육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의외로 토론 현장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토론의 모형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있던 토론들이 중고등학교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 중고 또는 교사나 성인 모두가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포맷을 가지되 기존의 아카데믹한 포맷 시대에 한국의 정서에 맞게 비경쟁 토론을 모형을 개발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모형이 어울림 토론입니다. 네. 저도 옛날에 그 토론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토론의 가장 중심적인 비판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긍정적 사고를 먼저 길러줘라. 긍정적 사고를 길러주다 보면 비판적 사고는 저절로 보인다. 그러나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면 긍정적 사고는 안 보인다. 자,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원리에서 이 어울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판적 사고보다는 어떤 긍정적 사고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요? 네, 가장 중요하게 기존의 토론 모형들과 차이점이 있다면요, 기존의 디베이트는 팀을 나누어서 전쟁을 하는 배틀이기 때문에 심판관이 승패를 나누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어울림 토론은 심판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토론의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누가 하냐면 토론의 참가자인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셀프 피드백을 하고 친구들에게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 현장에서 한 8,000시간, 10,000시간 정도의 시간을 토론을 직접 진행을 해본 결과 단 한 팀도 싸우는 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없죠. 스스로 판단. 누군가가 팀을 나눠준다든지 비판적 사고를 해서 너 두고 보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오히려 싸우기는커녕 더 좋아지겠죠. 자, 이런 훈련이 된 아이들을 데리고 뭐 무인도 캠프라든지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자,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참 경험 다양한 걸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제주에서 한 달 산다? 내 아이 둘 데리고 가서 사는 것도 끔찍한데 남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 달을 산다? 그럼 그 아이들은 거기서 무언가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한 달을 살 수가 없죠. 일주일도 못 살고 돌아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한 달 살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 한 달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의 아이들이 그러면 학습도 문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좀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러한 일들을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함께하는 아이들이 독서와 그다음에 토론을 기본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제주에 내려갔을 때 저희가 머무는 기간 동안 지켜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학습적인 부분을 하루에 어느 정도 소화할 것인지를 아이들과 토론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매일 모여서 토론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다음날 일정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훈련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 달 동안 다툼 없이 한 명도 나오자가 없이 그렇게 한 달 동안 산다. 그런데 어디서 사셨어요? 집을 얻으셨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집 두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 제가 한 달 살이를 먼저 경험을 했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면은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을 먼저 먹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을 정하면 이동 방법을 정하게 되고요. 숙소를 정하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디테일한 거를 하고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행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도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정을 정하고 항공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숙소를 정하는 일을 하고 나면 큰일의 50%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현장에 가서 뭘 할 건가는 너무 거기에 정하지 말라 이거죠? 사실은 저랑 같이 사는 남편은 굉장히 꼼꼼한 분이어서 여행을 가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숙소에 묵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랑 이제 제주도에 가서 살다 보면
무계획이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만든다는 걸 경험하게 돼서 50% 정도는 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라든지 뭐 이동 방법이라든지 숙소 정도는 정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현장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근데 그게 우리 이순호 쌤이나 저처럼 운해적인 사람에게는 상당히 통하는데 계획 없이 큰 계획 없이 세부적인 계획 없이 간다는 게 좌뇌적인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부부가 제주도 한 달 살기 갔다가 이틀 만에 대판 싸우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주도나 이렇게 혹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요새는 지방에도 한 달 살기 많이 오시거든요. 한 달 살기 하는 사람들에게 꿀팁이 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냥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한 달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 타이밍이 가장 좋은 때이고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지금 당장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어느 지역으로 갈 건가? 네. 그렇죠? 언제 갈 건가? 그 다음에 어디서 살 건가만 정해서 가고 나서 매일매일 가족끼리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날 할 일들 정한다면 훨씬 더 계획보다는 또 사실 계획은 짜서 가도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하고 갔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다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인터넷도 찾아보고 해서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남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 달 살기를 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혹시 가장 크게 얻을 점과 또 가장 힘들었던 점을 이렇게 딱딱 뭐 찍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다면 어떤 걸 찍겠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요, 한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을 다니는 일상 속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대부분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오랜 동안 여행을 꿈꿔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줘서 네. 아이들은 일상을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장점과 부모님은 잠시 육아와 돌봄과 교육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시는 네. 그것이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이제 안전 문제가 항상 그렇죠. 염려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동안 아이하고 안 싸우니까 좋고 네. 아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달 동안 지긋지긋한 잔소리 안 들으니까 좋고 네. 또 그게 좀 서로가 이렇게 습관이 들어서 갔다 왔을 때 또 애틋한 보고 싶은 애틋함이 있었고 그래서 갔다 왔을 때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나요? 이제 여행을 장기간 하고 돌아온 아이들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장소보다는 사람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따뜻해지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하는 동안 제가 아이들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공부하는 모든 거를 봐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팀을 운영해서 운영하다 스스로. 보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하지 않던 집안일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맞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부모님 돕는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일을 하면서 습관이 들면 집에 와도 자연스럽게 돕겠네요. 그렇죠? 네, 네. 참 한 달 살기가 좋은 경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아이와 함께 한 달 살기 프로그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